저는 깨끗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될 것이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이미 다 상당수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해명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외교 성과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는 또 이렇게 1호 인사를 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요. 청문회 날짜는 잡혔어요. 다음 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 지금 야당에서는 10대 결격 사유까지 제시했어요.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는 좀 있다고 보세요? 결격 사유를 평가하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네. 야당의 역할로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또 야당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다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 쇼, 인사청문회를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흔히 말 요즘 표현대로 한 파묘를 해서 망신주기를 하는 방향이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어렵게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 국무총리를 검증한다고 하는 자리인데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위기의 경랑 속에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나갈 총리를 뽑는 그런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나 참 아쉽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제기를 했습니다. 아빠 찬스, 뭐 장모 빌라 의혹까지 나왔어요. 근데 뭐 중국 학위, 석사 학위도 나왔고 의혹도 나왔고 뭐 이런 거 그냥 다 차치하고. 그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 부분은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당연히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해명 못할 이유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깨끗하다고 보시나요, 의원님은? 만약에 저는 깨끗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될 것이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좀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이미 다 상당수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해명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보고 단순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 해서 문제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말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냥 원래 그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고요. 네. 문제 제기,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요즘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아들 얘기요. 네. 네.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공격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 아들이 이제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7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을 뭐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네. 일단 아니면 말고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인사검증 대상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니까 우리가 대화를 그쪽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진우 의원의 어떤 그 역공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만 대화의 초점, 오늘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해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수상하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나 불법 사실은 없더라도 그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역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국회의원 초선이지만 네.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의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재산이었다면
그 전에 드러나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에 정기적으로 신고된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출 의혹은 아니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등장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정치인으로서 강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모 씨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미 다 등장돼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이런 문제 있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고 어떠신가요? 그 1호 인사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명을 철회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믿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회 동의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1호 인사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 따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라는 정말 상징성 있는 자리. 그 전에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와는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이런 문제가 애초에 있었다면 나름 내부에서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국회 동의는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도 뭐 이런 어떤 소모적인 거에 여야가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기대하시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국무총리라는 것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하는 국무회의를 보통 이제 주재를 하는데요. 각 장관들을 통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전문성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이런 검증이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하지 말라까지는 못하겠고 그런 검증이 있어야 진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행정을 잘 이끌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근데 역대 청문회에서 검증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가동된 적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사실 그 청문회의 특성상 저도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앞으로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자질, 능력의 문제를 검증해야 되지 어떤 도덕성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청문회는 수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나 경찰이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수사하는 자리가 아님을 좀 명확하게 다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이번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잘 해소가 돼서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총리로 되셨으면 좋겠고요.